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그리고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과거에는 로컬푸드 물류 시스템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로컬푸드 물류 시스템을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볼 목적으로 로컬푸드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특징,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좀 보고 문헌이라든가 관련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사회적 경제 사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배경으로는 기존의 로컬푸드 시스템을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대형 유통 시스템과는 달리 로컬푸드는 소품종 다양한 상품을 생산을 하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로컬푸드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로컬푸드 물류 시스템의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시키고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로컬푸드 물류 시스템을 모델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헌조사와 관련된 국내 운영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현재 정책 및 현안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지역 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농산물을 제가 로컬푸드로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농산물 직거래법을 양측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15년 6월달에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지원 사업이라든가 확장이 되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로컬푸드 확대 정책으로 해서 지역 푸드플랜 정책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좀 구체화돼서 로컬푸드 직영 매장과 지역 푸드플랜이라는 두 가지 정책으로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유통 단계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수송이라든가 그리고 다단계 생산이라든가 도매 소매를 거쳐서 약간 다단계 유통 과정을 기존에 유통을 거치지만 현재 로컬푸드는 생산 농가가 바로 소비가 있는 지역 소유 단체에게 바로 공급하는 이런 납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2026년도 이제 통계인데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554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식을 보시면 민간에서 보시면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방식이 84.7%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협동조합에서는 현재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3.4%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대적으로 지역 농협에서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경제 방식으로 운영 방식이 월등히 많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역 푸드플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로컬푸드 확대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이라든가 유통 가공 그리고 소비 그리고 회비까지 전체적인 이제 지역 순환 푸드 플랜을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컬푸드 직영매장 운영과 지역적으로 정부적으로 먹거리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지역 순환 정책으로 좀 확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 푸드 플랜을 현재 이제 지자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현재는 이제 로컬푸드 직영 매장에 반해서 우선은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보시면 가장 많은 개수가 경남 88.9%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남, 그리고 충북 순으로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전남은 50% 이하로 지금 지역 푸드플랜 정책이 지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직매장 운영 사례를 좀 네 가지 사례로 해서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존에 이제 농협의 기장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농협에 운영하는 경제 방식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제휴 유통 확대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유통적으로는 좀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농가나 이런 부분들 출자하시는 분들 보면 지역 소규모 농가들이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류 유통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물류 유통 체계를 먼저 이제 연구를 먼저 구축하는 게 원래 현 사례지만 로컬푸드는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출자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플랫폼 구축하는데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알 수 있습니다. 지역 푸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북이라든가 다른 여러 수가 지금 조직이 이제 추진 되는 곳이 개수가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전북 완주군 같은 곳이 추진 기반이라든가 다양한 추진 사업들 그리고 먹거리 통합 지원들이 모두 다 월등히 완주군이 먼저 앞서서 이런 지역 푸드 플랜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완주군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민이 출자해서 조직된 조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행정으로 의존하는 부분에서 먹거리 가공 센터만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 다른 먹거리 통합 지원은 아직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푸드 정책이라든가 관련 현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로컬푸드를 좀 사회적 가치 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 이롭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직관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을 가공이 활성되면서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소비자는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바로 지역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유통되고 소비, 가공되는 데에서 지역 순환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을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을 사회적 가치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다. 이런 부분을 제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농산물부터 가공 조류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순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먹거리 공동체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 사업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공동체 기업을 통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측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이제 창의적인 측면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모든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푸드마을 건축이라든가 그리고 친환경 농업 증진을 통한 지역 환경이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모델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역 특성과 그리고 운영 주체에 따라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운영을 좀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구성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세 가지 유형으로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로컬푸드 협동조합인데요. 이 조합 같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지역, 그래서 읍면단이라든가 붓단 이렇게 같이 서로 상호 간에 생산물의 좀 품목과 이런 부분들이 협의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소지역을 좀 묶음할 수 있는 이렇게 소비자로 구성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 조합원으로 구성된 로컬푸드 협동조합인데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농촌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소비자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존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민 생산자 조합원이 주도하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인데요. 이 부분은 농촌 지역이라든가 도농 통합 지역,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도농 통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스케일이 좀 용이한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이런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현재 완주 부분에서 제가 운영 사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영역, 2영역, 3영역, 그리고 4영역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현재 완주군은 2009년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출발을 해서 2013년도에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이 영역에서는 5개 진매령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영역에서는 농가 레스토랑이라든가 가공 사업장, 그리고 3영역에서는 학교 공공급식이라든가 위탁급식, 그리고 4영역에서는 지역 환원이라든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
가치 부분도 같이 추구를 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조합을 이제 완주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공급 가능한 시기와 그리고 품질, 그리고 가격, 그리고 품질 관리까지, 또 판매 관리, 재고 잔량 처리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통합 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푸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생산부터 소비까지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큰 범위에서 좀 바라보면서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도형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로컬푸드 시스템에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이런 공동체들이 농가 조직을 하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을 해서 사회 경제주들이 이렇게 모여서 농가 조직을 해서 생산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상품 발굴들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중 다품목 생산이라든가 공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떤 저희가 소비가 있는 관계 시장에 모두 통합적으로 물류 관리를 하면서 원활하게 물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효율성을 좀 높이는 이런 통합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제가 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런 로컬푸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앞서 관리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역 내의 생산 조직이라든가 로컬푸드 자체의 소비 확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동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푸드 공급 시스템이 좀 지역에서 좀 다른 대형 물류 시스템과 대안이 좀 강화돼서 이런 식생활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좀 차이적인 자본이 축적되면서 어쨌든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체성이 함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는 현재 친환경 농업으로 모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농산물의 유통거리가 축소를 되면서 저희가 더 나아가서 환경발전 가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로컬푸드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효준